그럼 다음 그림책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사파리에서 펴내고 사노요코 작가가 쓰고 그린 하지만 할머니 그림책인데요. 사노요코 특유의 독특한 발상과 절묘한 유머가 돋보이는 그림책으로 전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이랍니다. 5살 고양이와 함께 사는 98살의 할머니가 아유 나는 할머니인걸 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자주 해요. 그런데 99번째 생일을 맞게 된 할머니는 고양이의 실수로 5개의 양초만이 꽂힌 생일 케이크를 받게 되고 5살 아이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할머니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노요코 작가의 하지만 할머니 지금 낭송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 사노요코 글 그림. 어느 마을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집 언저리의 아담한 채소밭에는 파릇파릇한 채소가 자라고 있고요. 문 앞에는 언제나 작은 낚싯대와 장화가 있고 창 아래에는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98살이지만 아주 건강했어요. 고양이는 아주 씩씩한 수컷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매일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낚싯대를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할머니, 같이 낚시 가요. 고양이가 아무리 할머니를 깨워봐도 할머니는 언제나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유, 하지만 난 98살인걸.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낚시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할 수 없이 고양이는 혼자 씩씩하게 낚시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는 늘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밭에서 따온 콩을 까기도 하고 쿨쿨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버릇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난 늙은 할머니인걸. 고양이는 날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부러워했어요. 아유, 넌 정말 낚시를 잘하는구나. 헤엄쳐서 잡니? 어느 냇가에서 잡니? 할머니도 같이 함께 가면 고기 잡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할머니의 99살 생일날이에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케이크를 만드느라 무척 바빴어요. 고양이는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를 제일 좋아했어요. 야, 케이크다.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난 할머니인걸. 내가 잘하는 건 케이크 만드는 것뿐이란다. 바쁜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케이크의 꽂을 초를 사오렴. 99자루야. 생일날 초를 세보지 않으면 영 생일 기분이 나지 않거든. 네, 할머니. 고양이는 초를 사러 신나게 달려갔어요. 아궁이에서 솔솔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이야, 이제 다 구워졌구나.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케이크가 맛있게 구워진 거야. 할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생일 때 쓰는 식탁보를 깔고 칼과 포크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때 고양이가 큰 소리로 앙앙 울면서 들어왔어요. 고양이는 왼손에 찢어진 봉투를 오른손에는 초 5자루를 쥐고 있었죠.
고양이가 너무 서두르느라 그만 냇물에 초를 빠뜨린 거예요. 고양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점점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실망했어요. 5개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구나. 어서 케이크에 초를 꽂으렴. 5개밖에 안 되지만. 할머니는 불을 끄고 초에 불을 붙였어요.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머니, 얼른 세보세요. 1, 2, 3, 4, 5. 아유, 초를 세니까 정말 생일 기분이 나는구나. 할머니는 또 세어보았어요. 1살, 2살, 3살, 4살, 5살.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가 생일 축하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고양이가 다시 세보았어요. 1살, 2살, 3살, 4살, 5살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 정말 5살이에요? 그럼 5살이지. 촛불이 5개니까 난 이제 5살이 된 거야. 와, 이제 나랑 똑같네요. 헤. 둘은 즐거워하며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고양이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낚시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하지만 난 5살인걸. 참 그렇지. 고양이 너도 5살, 나도 5살이니까 낚시하러 가도 되겠네. 할머니는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씩씩하게 고양이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넓은 들판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왔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먼 데까지 오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예쁜 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했어요. 5살이 되니 나비가 된 것 같아. 둘은 한참을 걷고 걸어서 냇가에 왔어요. 고양이는 냇물을 껑충 뛰어넘었어요. 할머니도 얼른 건너오세요. 고양이가 손짓했어요. 하지만 난 5살인걸. 참 그렇지. 5살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용기를 내 붕 뛰어넘었어요. 5살 할머니는 정말로 오랜만에 냇물을 뛰어넘었어요. 5살이 되니 새가 된 것 같아. 할머니와 고양이는 더 넓은 냇가로 걸어갔어요. 고양이는 바지를 벗고 냇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시원해. 할머니도 얼른 들어오세요. 하지만 난 5살인걸. 참, 그렇지. 나도 들어가야지. 할머니도 장화를 벗고 냇물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이런, 치마가 젖었네. 할머니는 치마를 걷어 올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물고기를 잡다니 어쩜 이렇게 고기를 잘 잡을까? 할머니는 시원한 냇물 속에서 첨벙거리며 매우 좋아했어요. 5살이 되니 물고기가 된 것 같아. 할머니가 허리를 세우자 앞치마끈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자 앞치마끈에 물고기가 한 마리씩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내가 어쩜 이렇게 물고기를 잘 잡을까? 할머니는 신이 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5살이 되니 고양이가 된 것 같아. 고양이도 할머니도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어요. 야옹아, 내가 왜 이제야 5살이 되었나 모르겠구나. 내년 생일에도 초를 꼭 5개 사렴. 할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근데요, 할머니, 5살이라도 케이크를 잘 만들 수 있죠?
산호요코 작가의 그림책 하지만 할머니 낭송해드렸습니다. 5살이 된 할머니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림책 마지막에 근데요 할머니 5살이라도 케이크 잘 만들 수 있죠? 라고 고양이가 물어보잖아요. 이 한 문장이 없었다면 조금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좀 나이에 가두는 사고방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지만 할머니 그림책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나이에 가두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보고 즐기라고 열심을 다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산호요코 작가는 그녀의 삶으로도 이러한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불화, 병으로 일찍 죽은 오빠에 관한 추억이 작가의 삶과 창작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쳐 일본 그림책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100만 번 산 고양이를 비롯해 아저씨 우산, 하지만 할머니 등 수많은 그림책과 창작집, 에세이집을 발표했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어요. 그리고 2004년 유방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년까지 에세이집을 왕성하게 발표했고요. 2010년 72살의 나이로 영면하셨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도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와 같은 에세이집을 발표하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이와 환경, 상황보다도 마음가짐,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그림책 보따리는 모두 풀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로버트 블라이 시인은 사랑을 하면 하찮은 풀도, 헛간도, 가로등도, 그리고 밤새 발길 끊긴 작은 마을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자전거 타는 풍경에 봄을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낭만 책방 최민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주희 어린이도 함께 해주었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세요.